아이고, 내 팔자야.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데 저한테는 제 친구 혜정이의 장례식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30년 지기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으니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혜정이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제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었어요. 빈소에서 영정 사진을 보는데 금방이라도 야, 밥 먹었냐? 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도 저지만 제 남편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친구 남편 장례식도 아니고 제 친구 장례식인데 남편이 아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서 혜정아, 혜정아. 이름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주변에서는 아내 친구랑 저렇게 각별하게 지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요즘 세상에 저런 의리 있는 남자가 어디 있냐며 칭찬을 하더군요. 저도 처음엔 남편이 마음이 여려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울음소리가 제 귀에는 묘하게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넘어서 뭐랄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사람처럼 처절해 보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 쎄한 느낌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세상에 저 혼자만 바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니어 살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이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 3일 내내 남편은 상주인 혜정이 아들 민수보다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손님들 맞이하랴, 남편 달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발인까지 다 마치고 이제 정말 혜정이를 보내줘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혜정이가 입원해 있던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한 분이 쭈뼛거리며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저를 보는데 그 눈빛이 참, 뭐랄까, 저를 안쓰럽게 여기는 듯한 동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 간호사가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사모님께만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편지예요. 남편분도 아드님도 말고 꼭 사모님 혼자 계실 때 보시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 아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혜정이의 글씨체로 미안한 내 친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니라니. 죽는 마당에 친구한테 고맙다는 말도 아니고 미안하다니요. 간호사는 제 손을 꼭 한 번 잡더니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저만 치서 소주를 병째 들이키며 또 울고 있었고요. 그 봉투를 핸드백 깊숙이 찔러 넣는데 손끝이 덜덜 떨려서 가방 지퍼도 제대로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혜정이는 저한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코까지 골며 자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안한 내 친구에게. 그 글씨를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으로 쭈글쭈글해져 있었고 글씨도 힘없이 삐뚤빼뚤했죠. 그런데 첫 문장을 읽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친구야,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걸 알지만 너한테 이 말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펜을 든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질 않는지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미친 듯이 발작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충격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죠. 혜정이는 제 남편과 15년 전부터 내연 관계였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15년이라니요. 제가 혜정이랑 여행을 가고 맛집을 다니고 서로 늙어서도 같이 살자고 약속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제 등 뒤에서 더러운 짓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혜정이가 혼자 키우던 아들, 우리 민수. 아빠 없이 자라서 안쓰럽다며 제가 조카처럼, 아니 친아들처럼 챙겼던 그 민수가 사실은 제 남편의 핏줄이라는 겁니다. 민수, 내 남편 아들이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그저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저는 한참을 구역질을 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더 저를 미치게 만들더군요. 혜정이가 남편 없이 혼자 민수를 낳겠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너 용감하다. 내가 이모 노릇 톡톡히 해줄게. 하면서 제 손으로 미역국 끓여다 바쳤습니다. 제 남편은 또 어땠나요? 민수 아빠 없는 서름 느끼지 않게 내가 잘 챙길게. 라며 틈만 나면 민수를 불러내 밥 사주고 비싼 장난감 사주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당신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천사야. 라며 고마워했었죠. 민수 대학 등록금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도 남편이 선뜻 큰 돈을 내주자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호의가 아니라 양육비였던 겁니다. 자선이 아니라 지 새끼 챙기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두 연놈들이 놀아나는 판에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박수까지 쳐주는 광대 노릇을 했던 겁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낚시 간다, 동창회 간다 하며 나갔던 그 시간들. 전부 혜정이와 민수를 만나러 갔던 거겠죠. 세 사람이 오붓하게 가족놀이를 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그 인간들 건강 챙긴다고 보약을 다리고 있었으니 제 자신이 너무 병신 같고 한심해서 머리를 벽에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이 와중에도 아닐 거야. 혜정이가 약 기운에 헛소리를 쓴 걸 거야. 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편지 봉투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종이가 더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은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사진 한 장과 통장 사본이 들어있더군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혜정이 그리고 갓난쟁이 민수가 베트남 다낭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회사 워크숍 간다고 했던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 매달 25일 남편 이름으로 혜정이에게 꼬박꼬박 300만 원씩 송금된 내역이 10년치가 찍혀 있었습니다. 생활비 명목이었겠죠. 저는 남편이 사업 어렵다고 해서 생활비 줄이고 콩나물값 깎아가며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 인간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겁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잔인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이제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리더군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진실을 덮고 모른 척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저 인간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지옥을 보여줘야 할까요? 제 손에 들린 이 편지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 띠띠띠띠. 평소라면 반가웠을 그 소리가 그날 밤엔 마치 공포 영화의 효과음처럼 들렸습니다. 거실 불을 다 꺼놓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저는 현관 쪽을 노려보고 있었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루 종일 상주 노릇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들어오는 그 모습,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온한 그 얼굴을 보니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당신 아직 안 잤어. 불은 왜 다 끄고 있어? 남편이 스위치를 켜려다 멈칫하며 묻더군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며 제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당신도 혜정이 보내느라 고생 많았어. 그 친구 참 안타까워서 어쩌나. 젊은 나이에. 세상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죽은 내 친구 이름을 올리며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그 뻔뻔한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제 머릿속에선 친구의 편지 내용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친구와 살림을 차리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아 길렀으면서 지금 내 앞에서 친구 잃은 슬픔을 위로하는 척을 해? 사람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닥일 수 있을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가증스러운 낯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여보, 기운내. 라고 말하는 순간 제 이성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손이 닿는 게 끔찍하게 소름 끼쳐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어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끼얹었습니다. 차악 소리와 함께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남편의 얼굴, 그 당황한 표정이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멍하니 묻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혜정이가 남긴 편지와 그들이 찍은 가족사진 뭉치를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남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에 꽂혔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제 목소리는 이미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혜정이랑 15년? 민수가 내 아들? 그러고도 내가 내 남편이야. 내가 사람 새끼냐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입만 뻐끔거렸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남자가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짜고 나를 기만해왔다는 사실. 그 끔찍한 진실이 거실을 가득 메우며 우리 부부의 껍데기를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니 발뺌할 수도 없었겠죠.
남편은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온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깐 실수였어. 당신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끝까지 말 안 했던 거야. 실수라뇨. 15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하고 애까지 낳아 기른 게 실수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제가 싸늘하게 내려다보자 남편은 급기야 죽은 혜정이를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 불쌍하잖아. 이제 막 세상 떠난 사람인데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애는 죄가 없잖아. 와, 정말 이 인간은 갱생 불가능한 쓰레기구나 싶었습니다. 지가 저지른 불륜을 죽은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포장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소름 끼치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발로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불쌍하다는 말 올리지 마. 너한테 남은 정, 방금 내 그 말 한마디로 먼지 한 톨 안 남고 다 사라졌어.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치며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 분노에 공감하신다면,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남편의 최후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버티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인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계속 말씀드릴게요. 눈물도 아까웠습니다. 저는 미리 싸둔 남편의 캐리어를 현관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꺼져. 남편은 당황해서 여보, 제발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 라며 빌었지만 제 눈빛은 이미 시베리아 벌판보다 차가웠을 겁니다. 저는 식탁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혜정이한테 빼돌린 돈,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차명 계좌까지 싹 다 찾았어. 변호사 친구 알지? 이미 가압류 신청 다 끝냈고 상간녀 소송은 못해도 위자료 청구는 아주 혹독하게 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군요. 그리고 내 회사, 내 가족들한테도 이 사실 전부 알릴 거야.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게. 사회적 매장. 그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복수였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게 어떤 건지,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될 거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털썩 주저앉았지만 저는 문을 활짝 열고 그를 짐짝처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쾅! 닫힌 문 뒤로 들리는 남편의 절규가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그렇게 남편을 쫓아내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된 친구가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혼자가 된 지금 오히려 저는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햇살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더군요. 거짓으로 점철된 15년의 세월을 잘라내고 나니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한 기분입니다. 물론 가장 친했던 친구와 남편을 동시에 잃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요. 가끔은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친구도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동안 저를 올가매던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고 나니
세상이 참 넓고 밝아 보이네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관계를 붙들고 계신다면 과감히 놓으세요.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